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교과서 같은 데서 갈바세 영감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조마이섬이라는 그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두 이름 전부 다 바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마이섬이요, 바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부산에 있는 을숙도거든요.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와 만났을 때 그 강에서 이제 토사물들이 쭉 따라 내려오잖아요. 와우, 넘어갈 뻔했네요. 어휴. 그 강에서 쭉 토사물들이 쫙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토사물들이 쌓여가지고 생긴 그 섬을 얘기합니다. 부산 특집을 하려고 부산에 관한 작품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2도시라는 이런 타이틀에 좀 걸맞지 않게 너무 그 작품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낙동강을 주로 이제 다루면서 부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 김정한 작가야말로 진정한 부산의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래톱 이야기는 학교 선생이 주인공인데, 그 지각을 자주 하던 건우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나 알아봤더니 나룻배 통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는데 나룻배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잦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섬으로 가정 방문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윤춘삼 노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건우 할아버지인 갈바세 영감을 만나서 셋이서 같이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섬의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이었다가,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요 조마이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을숙도인데 을숙도 앞에 메리퍼가를 얻은 어떤 유력자의 손에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민초들과는 상관없이 주인만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도깨비같이 그 주인만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는 계속 을숙도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부산 쪽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딱 보이시죠? 네. 그 일이 있은 한참 뒤에 선생님은 나중에 후일담을 듣게 되는데요. 홍수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마을이 이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대요. 근데 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력자 건설에는 둑이죠. 그 둑에 물이 가득 차면서 이게 갑자기 터져버리면 마을이 확 물에 잠기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둑을 무너뜨리러 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물길을 터뜨리려고요. 그런데 그 유력자의 부하들이 와서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갈바세 영감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니,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럴 수 있냐라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러다가 갈바세 영감이 한 명을 맺혔는데 그만 그게 강물로 들어가면서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둑을 무너뜨려서 그 다른 쪽으로 물길 해가지고 마을은 살렸는데, 갈바세 영감은 살인죄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결과적으로 건우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군대가 조마이섬을 정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나저나 계속하는데 저 비행기가 너무 가까이 날아서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비행기가 너무 가까이 날아서 되게 시끄럽네요. 구독자 여러분, 이곳은 부산에 자리한 김정한의 문학관입니다. 김정한 선생님 호가 요산이거든요. 그래서 요산 문학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생가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생가터인 것 같아요. 생가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문학관 터인데 멋지게 지어져 있죠. 저기 보니까 흉상이죠. 흉상도 자리하고 있고요. 한국 소설가 중에 이렇게 문학관 하나를 가지신 분이 많지가 않은데, 부산에서는 조금 제대로 대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일제시대를 거쳐서 전쟁의 시대, 그리고 전체주의 시대를 쭉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민중보다는 전체 발전을 중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이른바 가진 자들에게는 소위 민초들의 삶은 관심 밖의 영역일 수밖에 없었죠.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전해 드린 건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게 액자식 소설이고요. 그리고 후일담 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그 생생함, 이런 것들은 약간 치열하거든요. 그 민중들의 삶이. 근데 그 치열함이 전해져 오는 게 생생함 좀 떨어져서 전해져 오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개인적인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쉬움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전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취도 있었던 소설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곳은 요산문학관 안으로 들어오면 2층에 이제 방이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그 예전에 이제 김정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장소로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일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또 이제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한의 대표작이다 데뷔작인 사하촌 역시 사찰수의 전달을 부쳐먹고 사는 소장농들의 어려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런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작가로서의 역량은 공로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하촌에 나오는 보광사는 지금 부산 금정산에 있는 범어사를 모델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설명을 보시면 지금 금정산을 뒤로 하고 천년사치는 범어사가 인접해 있는 이곳에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여기가 이제 생가거든요. 생가터에 자리한 게 요산문학관인데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신 거죠. 처음에 데뷔작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산의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셨으니까 그야말로 부산의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는 부산의 작가 김정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현대에 와서 이런 주제들은 그렇게 잘 읽히는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산의 작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부산에 오시면은 한 번쯤 그러니까 뭐 한국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취를 따라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곳 그 요산문학관 같은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부산에서 모래톱 이야기, 요산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바로 요산문학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요산문학관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짠. 되게 뭐 무슨 특별한 기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이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 요산문학관에 와서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사하촌을 쓰신 다음에 그게 이제 됐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스님들 어떤 욕심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계, 특히 고향인 범어사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테러를 당해 2달 동안 거동할 수 없었대요. 와,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글을 쓰신 그런 분이셨네요. 이면은 갈바세 영감 이런 거, 우와 넘어갈 뻔했다. 우와. 네. 또 넘어가네요. 진짜.